걔네들의 질문은 구체적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지. 어쩌라는 거? 지식인을 검색하는 거 갑자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행평가 주제가 뭔지, 기준이 뭔지, 언제까지 마감인지, 혼자 하라고 하는 건지, 여럿이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안 주고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어요. 연명하고 진짜 질문을 좀 잼민이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정없이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라, 좀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하면 좀 깨지다가 1학년 넘어가면은 2학기 되면 꽤 잘해요. 그래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료예요. 재원생이 하나요. 그래서 이거 잘 이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학교를 8개를 지금 하잖아요. 8개 학교 중에 저거가 탁 뜨면은 귀신같이 달라드는 애들이 누구냐면 예일여고 여자애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걔네는 그냥 무조건 들이대서 이걸 여우같이 개성 이런 애들 막 하는데 깜깜무소식이 이제 뭐 선율여고, 뭐 동명여고, 이제 충암 막 이러면은 애들이 뭐 요청을 안 해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는 애들한테 왜 충암고는 지금 요청을 안 해? 수행평가 할 때가 되는데, 청산을 할 때가 되는데 물어보면은 벌써 냈는데요? 이런 거 앉았고 이제 이러면은 진짜 답도 없죠. 그래서 이 페이스에 대해서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강을 딱 하면은 저희 대표님이 학교 이 모든 수업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1시간씩 할 거예요. 그리고 슬랙에 주소를 다 던져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때 일단은 초대에 응해서 슬랙으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다 했거든요. 몇백 명을 그렇게 다 했는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어떡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엄마가 저한테 원장님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애가 할 수 있게 그거는 저는 못하죠. 그거를 제가 하는 건 좀 오바죠. 그거 엄마 아빠가 하셔야죠. 그걸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저거는 아이가 원장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부모도? 부모님은 안 하십니다. 다 들어갔어요? 예. 저희가 초대를 안 드려요. 엄마 아빠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엄마 아이디로 들어와서 하는 아이들도 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가 뭐 이렇게 컨택이 뭔가 테크니컬하게 안 된다 그래서 근데 다 애들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의 한 700명이 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700여 명이 다 동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가 굉장히 이게 무리가 있겠는데 또 알아서 안 해요. 진짜 적극적으로 할 때는 거기서 소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과도 닮았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들 귀찮아서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본질이 뭐 어마무시하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오픈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다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수능 최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저기 정말 넘사벽의 수능 최저 아까 전에 우리 중학교 출신의 엄땡땡 선배가 지금 아까 전에 3합4를 맞춰갖고 지방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와 근데 저런 최저를 맞추는 대학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4합 5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4합 5 3합 4도 빡세 죽겠는데 4합 5? 1, 1, 1, 2 이거잖아요. 어디죠? 메디컬이죠. 전 국민이 다 메디컬에 다 미쳐있으죠. 메디컬 갈 거면 여기까지. 자 그리고 3합 4다. 그러면은 1, 1, 2 나머지 수가 빅사기. 이 두 개만 넣어도 안 되는 거네요. 1, 1, 2 이렇게 되라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지방의대 그리고 수의대 요 정도 한의대 요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죠. 여기를 맞추는 아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정말 멋지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3합을 가져오라는 대학이 있고 2합을 가져오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합이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이랑 탐구 과목을 애들이 수능을 다 보니까 그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랑 탐구 과목 다 합치라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한 과목 3과목의 합을 맞춰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모의고사 봤더니 수학이 노답이야. 그러면은 국어랑 영어랑 맞추고 탐구랑 맞춰서 3합을 맞추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제를 하는 즉 저 요구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대학은 그 생각은 안 해요. 3합
삼합을 요구하는 거는 국수형 중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라 소리예요. 왜냐하면 탐구는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난도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렵고 굉장히 등급의 그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믿고서 그 주요 과목 세 과목 중에 하나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삼합으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합을 맞춰서 삼합 5 아까 맞추는 선배 있잖아요. 삼합 7도 있고요. 이렇게 맞추는 애들은 영어를 과연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걔네가? 영어는 당연히 1을 받았겠죠? 괜히 영어에서 2를 받아요? 수학이 자신 있다고?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90점만 넘으면 1, 80점만 넘으면 2예요. 옛날에는 상대평가에서 90점이 넘어야 1등급이었지만 지금은 이 커트라인만 넘으면 무조건 1 줄게, 2 줄게 이런 얘기고 2등급 받는 건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애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쉬워졌대요. 영어를 안 해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고3이 됐을 때 영어가 쉬워졌으니까 등급을 맞추기 제일 빡센 과목이 수학인 거 맞잖아요. 수학만 겁나 하는 거예요. 옆집에도 수학하고 있고 뒷집에도 하고 있고 선배도 수학하고 막 특강한다 그러지 선행한다 그러니까 수학에 다 붙여갖고 수학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죠. 혼자 한다 그러고 단어를 안 외우고 안 틀리도 듣기 위해서도 틀리고 그러면 영어에서 1 받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케이스고 실제로 이걸 맞추는 아이들은 영어는 반드시 1을 받아야 된다는 걸 당연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엄땡땡군은 당연히 영어를 1을 받았고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막 얘기해보니까 거의 뭐 100점 가깝게 받았어요. 제가 쓸데없이 100점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야 안정권이니까. 그리고 국어에서 2, 수학에서 2 나오면 3합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 1인데 국어가 좀 절었어. 3이 나오고 수학도 어려우니까 3 나온 것도 잘한 거 맞잖아요. 이러면 3합 7, 시립대, 중앙대 이 정도 선까지도 합격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자 그럼 2합은 어떨까요? 2합 영어에서 2등급 받는 거, 타 과목에서 2등급 받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쉬워요. 퍼센테이지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럼 영어에서 2를 받았어요. 국어랑 수학 중에서 수학은 도저히 안 되겠다. 국어를 2를 받겠다. 이러면 2합 4점, 숭실대. 이 정도 선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역시나 2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합이라 그러니까 나 영어 하나랑 탐구 하나랑 이렇게 만들어갖고 내가 2합을 맞춰갖고 내가 그 대학을 가겠다. 그거는 물정 모르는 학생의 시선으로 그 유형을 이해를 하는 거고 실제로 2합을 요청을 하는 대학들은 국수형 중에 2 과목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탐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고 결국 마지막에 2합을 맞춘 게 영어랑 탐구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3과목 중에 2 과목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허들을 넘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신 등급은요. 우리 충암고등학교에서 동건 홍까지를 만약에 간다. 홍대 이상 가야겠다 그러면 2.5를 맞춰주셔야 돼요. 내신이 2.5 정도를 맞춰야 동건 홍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3.2 정도 됐는데 인서울 가야겠다 그러면 3.2는 맞춰야죠. 3.2 인서울. 근데 뭐 가능 3.3, 4.2인데 인서울 간다. 불가능은 아니고 가능은 한데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서 우리 자녀들 여태까지 이제 키워 오셨지만 생각보다 안 특별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나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비슷하잖아요. 걔가 뭐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속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3.2가 목표구나. 이 정도까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전략을 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슬랙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런 생기부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최저 엄마 아빠들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 이건 우리 아들들이 2.5나 3.1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계속 목표치를 정해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게 글로 돼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배움에 멈추지 않고 관심 분야에 확장을 해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뜬구름지 않은 소리 같죠. 근데 여기서 이 확장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하라는 얘기죠.
1학년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어, 영어, 수학 다 동일한 수업을 들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 아들의 진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이 이제 다들 제각각 라인에 맞춰서 듣게 되니까 결국 이거예요. 1학년에 내가 통합과학에서 수행평가랑 목차의 수업을 막 하다 보니까 관심 분야가 생겼어요. 관심 분야가 생겨서 뭐 생명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관심 분야가 생겨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을 생원을 했어. 이런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생활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 근데 뭐? 그 안에서 자기만의 주도적인 방식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토론을 했고 그 내용들이 생기부에 기재가 돼 있는지를 본다 이 소리죠. 그런데 또 3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또 생깁니다. 이름에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공통 수업,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진로가 3학년 1학기니까 3학년 1학기에 한번 꽉 눌러주라 이거죠. 좀 더 내 전공의 결의가 맞는 걸로다가 1학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을 그 과목들하고 뭔가 연결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그런 것들은 지금 슬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거점고등학교 수업이 좀 있습니다. 자, 거점고등학교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거점고 수업은 이미 되게 만연이 돼 있어요. 가깝게는 예일여고가 수학 거점고등학교입니다. 인천고등학교도 그런 멀진 않은데요. 과학 거점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생뚱같지만 숭실고가 음악 거점학교예요. 음악 거점학교. 그러니까 이 거점학교가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를 좀 이해한다면 이게 지금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다 중요한데 학교 상황이나 교사진의 배치에 따라서 사실 모든 선택 과목들을 다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걸 다 열어봤자 애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따라서 그런 불이익이 학교마다 이 학교는 유리하고 저 학교는 불리하는 좀 문제가 있으니 지역에서 거점학교 수업을 여는 학교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없으면 거기 가서 들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거점학교 수업을 이용해야 될 아이들이 예를 들어 예일여고에 가서 2학년 8월 달에 그거를 들으면 되는데 뭘로? 거점? 먼저? 막 이러고 앉았고 이게 뭐예요? 그거 뭐 특별한 애들만 듣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거점학교를 딱 용어를 얘기하면 벌써 눈빛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어머니들이 계시고 전혀 못 들어봤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다 듣고 있어요. 필요한 애들. 다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예일여고는 수학거점학교라서 고급 수학 같은 과목들이 2학년 8월에 개설이 됩니다. 인천고등학교도 당연히 이제 개설이 되면 예일이 여고잖아요. 인천에도 와서 수업 듣는 거예요. 충남 선배들도 가서 수업 들었어요. 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2학년 때 이게 언제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막 충남고에서 선생님이 제발 거점학교 수업 좀 들어 이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관심 있으면 진료에 보이는 거고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못 듣는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생기부가 너무 허접해 활동이 없어 이렇게 불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걸 다 따라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슬랙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충남고등학교 우리 분위기 좀 볼까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들의 성취율 또 남학생, 여학생의 분포도 교사 한 명당 학생의 이 몇 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중앙고등학교를 딱 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평균을 볼까요? 수학 평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네요. 그리고 뭐 평균들을 보니까 다 50점, 60점, 70점, 70점대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14.1, 23.7, 18.4 그래서 수학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수학은 못하는 놈이랑 잘하는 놈의 이 갭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고 어찌됐건 다 두 자리 숫자죠? 두 자리 숫자죠?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솔직히 참고로 대성고등학교는 한 자리예요. 표준 편차가 9, 8 그리고 뭐 10점 몇 보통 이렇게 되니까 걔네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빡셀 거예요. 대성이 더 좋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는 그것 때문에
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런 면들 때문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국어과랑 수학, 영어를 좀 보시면은 지금 국어는 A, B, C, D 이 중에 A가 제일 잘하는 그룹일 거고 E가 제일 못하는 애들인데 이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이 제일 많은 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영어는 A 그룹에 속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국사 뭐야? 자, 그리고 통합 과학은 지금 제일 안 하는 애들 여기 몰빵이 돼 있고, 근데 제가 이 답을 알게 됐어요. 왜 이랬는지.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왜 과학이 이렇게 애들이 못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A, B, C, D 이 중에 옛날에는 사실 이게 이쪽에 되게 많았어요. 중함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있고. 옛날에 이쪽에 완전히 다 빨갰어요. 이게 좀 앞쪽으로 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표준편차 중상이고요. 영어를 다 잘하잖아요, 지금. 영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8개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해볼 만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노력하면 보답이 되는 그런 학교. 그래서 영어 기본이고요. 수학하고 통합과학을 좀 준비합시다. 왜? 수학을 지금 너무 애들이 깔아주네. 조금 절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신을 일단 이렇게 할 건데 내신은 뭐 어떻게 열심히 하죠? 어떻게 열심히 해요? 내신은 이거잖아요. 이주학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주학원은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다고 해서 외국인 만나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목표로 하는 거는요. 중앙고등학교 내신 잘 보게 하는 거죠. 내신. 시험 잘 보게. 또 수능에서 수능영어라는 과목을 잘 보게 만드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죠? 저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가 되도 않게 글로벌 시대니까 애들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걸도 좀 접해야 되고 사실 나중에 교양도 써야 되니까 이런 토플적인 어떤 지문들도 읽어야 되고 그게 무슨 시나라 까먹는 일입니까? 주제 파악 못하고 지금 당연한 과제가 딱 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타당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를 되게 날카롭게 갈면 되는데 시험을 잘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인공이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실 건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안 가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누구 하나도 작년도 기출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시험을 잘 보려면은 시험이 어떻게 나와야지 알아야 되죠. 몇 문제인지, 주관식은 나오는지,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건지, 문법은 안 나오냐 나오냐 다 다르거든요. 수학도 같은 수학이 아니죠. 중간고 수학이랑 순실고 수학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완전 다른 시험인데.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대체로 그 우리 중앙고등학교 수학을 어느 학교가 잘한대? 이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중앙고등학교 영어는 어디가 잘한대? 그게 뭐 전혀 틀린 접근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 학원들이 거짓말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할 방법도 없으시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단추는요. 중앙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출력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으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직접 파악하시는 방법. 작년 기출 다 출력해야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다 출력하셔야죠. 그럼 출력하면 뭐예요? 이게 무슨 부적이에요? 출력을 해서 영화, 드라마 글로리 보셨어요? 막 자기가 원수가 파야 될 이 살생부를 다 벽에 붙여버리고 집중하려고 막 웃지도 않아. 이 분노를 사그라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밥을 막 먹으면서 내 꿈은 충암고일 내신 너야. 나 지금 정말 신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통합사회, 통합과 선배들이 저렇게 다 망가뜨려놨던 저 시험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를 해야지 무슨 과학학원을 왜 알아봐요. 과학학원이 뭐 충암고등학교 통합과학 전문학원도 아니고 거기 가서 괜히 그 시간 낭비하거나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해볼 만한지 어떤지 여부.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그걸 출력을 해서 본다 한들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을 바로 할 수 있냐면 그럴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왜냐면 진도를 나온 것도 아니고 범위가 뭔지도 모르는데 당장 풀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을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계세요? 수학 지금 학원에서 어디 배우세요? 수하예요? 수원이에요? 수상이에요? 수상 배우십니까? 그렇다면 뭐 너무 다행입니다. 분명히 이번 시험 범위에는 수상이죠. 이번 시험 범위가 분명히 수상이고 중간도 수상이고 기말도 수상인데 안드로메다 선행을 하고 있어요. 수원을 하고 앉았고 수하 2학기 때 할 건데 그거를 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어느 시험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첫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수상을 언제 했냐면 옛날에 선행으로 했어요. 그리고 선행은 심화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했을 리가 없어요. 훑었겠지. 당장 코앞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면서 선행을 왜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선행을 했으면 중앙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다 풀어낼 수 있겠네. 그거 다 수상인데. 그래야 뭔가 앞뒤가 맞잖아요. 그건 아니래도.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죠. 출력 다 하시고 붙여놓으시는 거 좋은데 바로 떼시는 게 아니라 시험 대비를 각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해나가는 3월과 4월 첫째 주, 4월 둘째 주, 4월 마지막 주까지 이 여정 중에 계속 그걸 갖고 맞다. 지금 교과서 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무슨 문제로 나왔지? 이거를 계속 맞추는 거죠. 계속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공부를 그냥 무대포로다가 막 무지성 암기를 한다. 의미가 크게 있을까 싶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답을 모르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말이 시작되면 또 기말 출력하셔야죠. 그리고 애한테만 던져주실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좀 보셔야지 돼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고 이게 난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구나 시험 문제가 되게 복잡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여기 대비하시고요. 자, 모의고사는 어떤가요? 최저는 엄마 아빠 모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는 바로 좀 있으면 받으실 거예요. 3월 모평을 곧 보게 될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첫째나 둘째 이 위에 아이가 있으시면 받아오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대체로 학부모님들이 등급만 잡고 보세요. 그러니까 등급이 얘기하기도 편하고 직관적으로 탁탁탁 이해가 가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수능 최저는 엄마 아빠가 맞춰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적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거 되게 허접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디자인이 보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건 누군가 공들여서 설계를 한 성적표일 겁니다. 그렇죠? 전국고 대상이니까. 자, 이 친구 지금 레알진 충암고 선배 성적표예요. 작년 11월 모평 성적표 맞습니다. 자, 국어를 4를 받았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수학은 2 잘한다. 근데 영어는 4. 미친놈이죠.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4를 받고. 자, 그리고 한국사 2. 자, 통사 통과가 1 이렇게 해서 등급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이게 영어도 절대평가고 한국사도 절대평가고 통사 통과는 수능 과목이 없는 과목이에요. 1학년 때 잠깐 보는 거니까 절대평가로 배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등급이 나온 건데 우리는 여기만 보고서 야,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4가 뭐냐? 영어는 또 뭐고? 에휴, 다음부터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 서랍에 놓고 그러면 안 되고 자, 이건 지금 전국에서 얘가 받은 등급이잖아요. 근데 이 성적표에는 충암고등학교 전교석차가 써 있어요. 그리고 충암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그 반의 반등수도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뷰를 우리 충암고라고 하는 잣대로 딱 기준을 세워보면 만약에 충암고가 전국에 있는 객관적 평가 안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4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가 분명히 전국에서 4가 떴는데 전교 등수는 344명 중에서 98등이나 했어요. 이 학교는 국어가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객관적으로. 자, 수학은 이 우수한 등급을 받았는데 수학은 학교 석차가 24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 11% 안에 들어갈 거면 수학을 좀 객관적으로 잘하는 학교구나. 그럼 충암고 이 객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반 분위기도 좀 파악할 수 있죠. 4% 11%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이제 우리 아이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를 이렇게 쭉 하루 종일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답지가 3인데 우리 애가 3이라고 했으면 동그랗게라고 써있어요. 답지가 3인데 애가 5라고 했으면 X라고 써있죠. 이거는 아실 거죠. 근데 그 밑에 알 수 없는 알파벳 A, B, C, D, E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A, B, C, D, E는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봤더니 역시나 설계자가 밑에 뭐라고 설명을 써놨습니다. 바로 정답률이 80% 이상인 문제는 A라고 써있고요. 60% 이상은 B라고 써있고 80% 미만인 거는 C라고 써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A, B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쉬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3대 얘를 봤더니만 얘 거의 A, B, C에서 안 틀려요. 다 D하고 E에서만 틀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A, B에서 와장창 다 틀릴 수도 있죠. 그걸 보고 아들 상태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쯤에 있는 사야? 사긴 사인데 어디에 있는 사야? 이 퍼센테이지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학학원을 가시는 거지. 국어학원에 가시던가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배치표를 보니까 제가 지금 A, B, C는 안 틀리고 D하고 E만 틀린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딱 엄마가 오면 학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이 엄마 되게 뭘 많이 아시네. 그리고 되게 거기서 그렇게 바로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고민해요, 저 학원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언니. 저희도 좀 같이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맞춤이 어떤 전략이 더 나을지를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를 2로 만들어주세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만든다는 건 일단 첫 단추가 성적표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적표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걸 보고서 이제 학원도 세팅을 하고 인간도 뭐는 듣고 뭐는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최저를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표 말씀드렸고요. 자, 이 학생은 아까 국어가 4고 수학이 2고 영어가 4고 탐구들이 2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어때요? 밸런스 깨졌죠? 얘 어떤 애면 느낌이 첫째예요, 첫째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니까 엄마가 수학 잘하니까 수학은 잘해. 수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러고 애를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중학교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을 겁니다. 아까 역량 보셨잖아요. A, B, C는 다 봤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애가 유형학습이 안 돼 있는 거죠. 실력이 좋아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를 공부를 해야죠. 뭐가 안 나오는지. 모든 시험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시간 내에. 아무리 지가 풀 수 있어도 시간 내에 못 풀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데 이 친구는 그냥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문제 풀 때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타 과목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고 어디까지 풀어야 되고 뭐는 제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자, 나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내신이 안 올라. 그러니까 계속 공략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학이 만약에 4가 나오는 애가 있는데 걔가 왜 킬러를 자꾸 건드려요? 걔가 왜 킬러를 자꾸 건드려요? 킬러는 걔 맞추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4등급한테. 국어가 애가 4가 나오고 5가 나오는데 비문학을 왜 그렇게 공부해요? 비문학 3개 중에 하나는 못 풀어요. 읽지를 못해요, 아예. 3개 중에 다 맞는 애도 없고. 근데 비문학이 중요하니까 비문학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전 국민이 뭐가 하나 딱 떴어요. 인형 뽑기방에 막 유행이다 그러면 인형 뽑기방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형 뽑기방이 필요한지 거기가 재밌는지 이 생각은 안 하고 막 붙지마 달리기를 한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얘가 4가 나왔잖아요. 걔는 분명히 듣기에서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뒤에 장문에서 틀렸을 거예요. 왜 시간 안에 못 풀어요. 4등급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킬러다, 준킬러다라고 얘기하는 빈칸, 순서, 삽입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빈순삽이라고 하고요. 번호 배치는 31번부터 40번까지 몰빵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빈순삽은 어려워요. 4등급이 빈순삽을 건드리는 것보다 정말 초등학교 6학년도 다 맞을 수 있는 그 듣기평가 다 맞아야겠죠. 그리고 18번부터 아까 빈순삽 나오기 전까지가 30번인데 거기 도표, 실용문, 주제, 요지, 제목, 분위기, 목적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거는 단어 알고 해석의 내용만 이해하면 맞추는 거예요. 추론이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빈순삽은 추론이죠. 근데 얘가 이제 4등급에서
갑자기 만점 받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3으로 갔다가 2로 갔자 이걸 찍자라는 거는 당연히 해볼 만한 것들을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듣기를 틀면 안 되고 당연히 파트 1 요지와 빈칸, 요지와 주제와 시험문을 다 맞아버리고 뒤에 작문을 못했을 거니까 그거를 먼저 풀어라. 차라리 너는 빈수나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0% 2등급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등급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도 고3 엄마는 처음이라 엄마도 좀 절었어. 근데 이제 파악이 됐어. 네 성적표 보니까 너는 ABC에서 틀리는 아이가 아니었고 엄마가 국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쳐갖고 네가 지금 균형이 깨졌는데 이제라도 같이 해보자. 엄마 미안해. 엄마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게. 너보다 한 반 박자만 입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 해보자. 그래서 수학은 2반 유지해. 이것도 충분하다 진짜. 그리고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에서 4에서 2로 갑니다. 탐구는 원래 좀 애가 했네요. 그래서 2로 가면 2, 3이니까 합이 몇이에요? 3합 7이네요. 중앙대, 시립대, 쾅쾅 합격감입니다. 이걸 등급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올려 이게 아니죠. 자, 결국 저런 과정을 통한 여정이 될 텐데 중앙고 장점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단연고 장점은 내신이 일단은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하고 수리과학부, 수리 마수리 뭐 이런 유명 동아리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동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증된 입시 결과가 있죠. 계속 점점 입결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첫 공영형 사립초등학교 이과학과의 비중은 딱 반반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학교는 사실 이과반이 좀 더 많은 비중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딱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문과가 불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러면 문과가? 왜냐면 어차피 잘하는 애들 이과로 갈 거니까 2학년 되면 문과 애들은 성적이 좀 더 오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중앙고 딱 입학시키시고 본인들이 입학하시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봐. 친구를 되게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진짜 잘 사귀어야 된다. 그쵸? 너랑 똑같이 막 너가 물론 상태가 좋으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친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난 찐딴데 쟤한테 막 내가 막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쪽팔리지. 우리가 자존심이 있는데 너도 줄 게 있어야지. 너가 줄 게 있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첫 시험 봤어요. 근데 수학이랑 영어는 어떻게 하겠는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만약에 모르겠다. 중앙고 내신을. 그리고 막 한다고 했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이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네 반에서 국어 잘 보내 있어 누구야? 누구 있고 지들끼리 다 알아요. 한번 시험 딱 보면 다 아는데 그럼 걔한테 좀 물어보지 그래. 안 추는데 좀 친해지면 되잖아. 가서 물어보고 너 어떻게 봤냐? 너 시험 뭐 봤냐? 교재는 뭐 봤냐? 학원 어디 다녔냐? 아 그러면 이거는 교과서 몇 번 본 거야 도대체? 회독술 몇 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친해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만 물어보면 쪽팔리잖아. 네가 뭐 줄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브앤테이크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중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진공이 많아요.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우리들이 좀 공부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는 애들 한 2명 빼먹고 이렇게 생기부도 만들어서 좋은 실적들을 낸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순해요. 얍삽하고 좀 이상한 애들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작년 3학년 1학기 내신을 제가 했었거든요. 중앙고 애들을. 근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걔네들을 제가 가르친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하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결국에는 의대 간 애도 있었고 숭실대 간 군대 간 애도 있었고 사실은 뭐 전문대 쓰기도 조금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는데 반의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다 챙기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여자애들만 하다가 그 분위기가 좀 낯설었는데 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자빠져 자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막 필기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책도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제가 막 걔한테 막 뭐라고 했더니 선생님 제 거 비벼줄게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니까 챙겨주고 같이 이렇게 제 거 줄게요. 제 책 같이 볼게요. 막 이러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좀 귀한 아들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친구를 이렇게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가 줄 게 있으면 돼요.
줄 게 없으면 쪽팔리죠, 솔직히. 자존심 지키셔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되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학생들은요 딱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안 다니던 학원도 다니고 스카도 다니고 하면서 기준이 뭐냐면 지 중학교 때보다는 지가 깜냥이 해요. 자기의 중학교 때보다는 자기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에요 얘는. 근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학원도 다니고 안 다니던 뭐 이렇게 숙제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10시에 자요 얘가 11시에 자고 그러면은 엄마가 또 뭐라고 하기는 뭐해 다 했다 그러는데 근데 점수가 나오냐면 안 나오죠. 얘한테 가장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자기와 같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잘하는 학생이에요. 선배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닙니다. 가장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제는 뭐냐면 어거지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요. 나 진짜 중간고 가갖고 내신 잘 따서 나 진짜 과자 믿고 씨 막걸리 먹고 싶어 확실하다면 원하는 게 있다면 할 걸 해. 할 걸 해야지. 그래서 하면 되지.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걔가 다니는 학원 똑같이 다니고 걔가 다니는 스카 다니고 걔가 점심에 마라탕 먹으면 나도 마라탕 먹고 버블티 먹으면 버블티 먹고 주말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봐. 오전 8시에 스카에 간다 그러면 너도 가는 거지. 11시에 일어나서 파자마 입고 마점 먹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선배도 못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남자애들은. 근데 중학교 이 분위기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당장 입학 이후에는 얼타나가 못할 수도 있는데 2학기 돼서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교과서 특기사항 요거 중요하고 모의고사 최저 맞추시는 거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일정을 이제 내신만 공부를 하면은 최저를 못 맞추니까 내신의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 콘텐츠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돼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늘 그래 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어떤 학교는 외부 지문을 꼭 해야 되는 내신의 출제 경향이 있고요. 어떤 학교는 그게 굳이 필요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중앙고는 외부 지문이 막 엄청나게 나오진 않아서 사실 내신의 결에 맞추면 좋은 상황이 있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다가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의도적으로 3대7 정도의 분량으로 수능 콘텐츠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첫 중간고사는 조금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약간 미룰 생각이에요. 기말고사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제 2학기는 수능 콘텐츠의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갈 건데 첫 시험만큼은 내신에 집중을 좀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이렇게 여기까지고요. PPT로는 지금 학교생활 가이드북하고 중앙고등학교 내신 분석 자료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교생활 가이드북은 천천히 페이지마다 보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보실 거는 7페이지에 선배들이 추천하는 동아리입니다. 선배들이 추천하는 동아리는 인문에서는 영어 잡지 동아리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연은 수리수리 마술이죠. 수리수리 마술이 진짜 너무 좋죠. 수학과 동아리로 생기부를 정말 고퀄리티로 써주신다. 비교 불가.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준다. 구성원 수준이 높고 봉사 연계가 가능하고 독서 토론 등의 유익한 활동들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할 수 있고 생기부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고를 수도 있고 1학년에 부원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2학년 4, 5월에 4명 정도 추가 모집이 있다. 아, 꿀팁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랩 좋고요. 컵누리도 되게 좋습니다. 컵누리 장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아리 추천을 좀 받으셨고 자, 밑에는 수행평가들의 내용인데요. 작년 기준 1학년의 수행평가가 어떤 내용들이 과목별 있는지 퍼센테이지는 어떤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Q&A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주는 내용인데 두 번째 Q&A 보시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나만의 팁은 국어는 자체 프린트나 미로스쿨에 올려주는 파일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 미로스쿨에 파일이 올라오는구나. 영어는 어법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서술형으로 배열이나 핵심어 빈칸 관련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학은 부교재 프린트 많이 풀기. 이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부교재 프린트.
수학학원 고르실 때 그러니까 중앙고 애들이 몇 명 다니고 선배들이 몇 명 다니는지 확인하시고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이 다 똑같은 난이도라 출제 경향으로 나오는 게 아닌데 중앙고 내신하고 안 맞는 준비를 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자, 그리고 사회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함. 여기 이제 과학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과학을 되게 아까 못하는데 보니까 자,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답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학교별 선생님들 성향을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사진 찍어 드릴 수가 없고 카메라도 꺼주시는 게 좋겠는데